일본 불매운동.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때 뒤흔들었던 단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일본으로의 여행은 물론 일본산 옷, 신발, 주류, 자동차 등 제품 사용도 꺼리고 있어. 일본 제품의 대체품을 알려주는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게다가 이번 불매운동은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 역사 논쟁이나 독도 분쟁 때 불매운동이 잠깐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진 않았거든. 그리고 그땐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대박. 이 엄청난 규모의 불매운동,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일본에 두 차례 경제 공격을 들 수 있어. 1차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2차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진짜 중요하잖아. 대한민국 수출 품목의 20% 정도가 반도체니까 이 정도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효자 산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 수출을 일본이 제한한 거야. 3가지가 뭐냐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이거 이름도 어렵네. 7월 4일부터 일본이 얘네 3개를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어. 쉽게 말해서 더는 순순히 반도체 소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지. 포괄허가는 물품에 대해 한 번 승인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계속해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지만 개별허가는 수출 건별로 매번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기존엔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지 말지 일주일 정도 심사한 다음 수출했는데 개별허가로 바뀌고 나서는 최대 90일 정도로 처리기간이 늘었지 뭐야. 즉 수출 허가의 효력 기간은 짧아졌고 처리 기간은 늘어나서 결국 일본이 수출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지. 현재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세계 전체 생산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약 90%의 의존도를 보여. 일본이 일부만 수출을 불허해도 우리나라에는 타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이걸 알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한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네?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는 조금 생소하지? 블랙리스트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잖아. 화이트리스트는 그 반대인데 한마디로 일본이 전자부품이나 무기 등을 수출할 때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가 명단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명단에 속한 100세 국가들에게는 안보에 민감한 물자들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 일종의 프리패스랄까? 근데 일본은 8월 2일 이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렸고 모든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문제는 이 전략물자에 전자, 첨단 소재, 원자력, 화학무기, 컴퓨터, 무기류 등등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반도체 소재 3개만 개별 허가로 전환하더니 이젠 아예 전략물자로 취급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엄격하게 굴기로 한 거지. 이렇게 기존 국가를 100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는지 여부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통치체제에 가입했어. 근데 갑자기 한국을 배제해버린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일본 측에서는 이런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수출 신뢰훼손,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이거 어째 좀 두루뭉술하게 핑계를 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제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꼽고 있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철 기업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 4명이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 작년 10월 30일에 내린 이 판결에 반발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는 게 주된 여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보복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그럴 리가. 너희 지소미아라고 들어봤어? 일종의 군사협정인데 양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야.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먼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입구 시에 가 지역에서 가의 2지역으로 격화시켰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 대상인 외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는 우대국, 후자는 비우대국을 의미해. 가 지역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인 셈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가의 이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만 따로 관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은 가 지역이었을 때 누리던 혜택들을 많이 잃었어. 한편 정부 차원 말고 국민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매운동 화력 알잖아?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 첨단 소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야.
앞에서 말한 수출 규제 품목 3개 중에 불화수소가 가장 국산화 속도가 빠르다고 해. 8월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단 한 건도 없었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불화수소를 완전히 국산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기술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 국가의 지원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지. 결국 지금 겉으로 드러난 불매운동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양국 간에 해결되지 못한 정치, 외교, 역사적 문제가 쌓여서 터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 불매운동의 옳고 그름과 효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요즘, 함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때?